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전원주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아파트를 떠나서 전원주택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원주택을 반값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리스크도 있고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도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방법 꼼꼼히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반드시 알아둬야 할 그리고 체크해야 될 부분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주택을 소유하는 가장 현명한 세 가지 방법. 자, 우선 첫 번째로는 가장 쉬운 방법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당연히 매매가 되겠죠. 네, 매매가 될 것이고요. 매매는 누구나 다 아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많이 놓치시는 부분들을 제가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을 생각해 봤다면 또 완벽한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볼 거는 가장 저렴한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저렴한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리스크들을 해지하기 위해서 쉬운 방법과 완벽한 방법을 알아두셔야 어떤 리스크 해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 저렴한 방법에 대해서 비교군도 생기게 되니까 순차적으로 쉬운 방법, 완벽한 방법, 저렴한 방법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쉬운 방법은 매매가 될 건데요. 매매하실 때 가장 중요한 방법들은 그 집의 가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이라는 것은 인테리어나 내장재를 덮어버리고 나면 사실 집 안을 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만약에 아파트처럼 천편일률적으로 짓는 집이라면 사실 내부는 크게 궁금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난 사태처럼 대형 브랜드 아파트라 하더라도 철근을 빼놓는다거나 부실 공사가 여실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단독주택을 짓는 현장은 더 심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개별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때는 집안의 구조나 인테리어보다는 집의 구조체, 하자 여부, 그 시공사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운하우스나 이런 데를 찾아가다 보면 건축을 좀 아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쓰고 있는데요. 그건 빌라에 관한 책인데 그 책도 건축에 관한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상식들이나 좀 더 깊게 공부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건물의 가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 외장이나 구조나 인테리어 정도만 보고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지양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을 매매할 때는 어느 정도의 공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완벽한 방법은 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우스로 글씨를 쓰고 있어서 글씨가 조금 비틀비틀하지만 건축, 네, 마우스도 이상하네요. 건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구조체, 원하는 단열 성능, 어떤 원하는 형태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자체만으로는 완벽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비용이 좀 더 들 수 있겠죠. 비용이 든다는 것은 여기서 내 집에 온전히 채우는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매매와 비교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축에 대한 부분을 상담해 드리다 보면 예를 들어서 3억대 견적이 나왔다. 그럼 이 건물이랑 비슷한 게 옆에 보니까 타운하우스 2억 5천에 나와 있던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집의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단열 성능도 완전히 다를 거고요. 그런 단열 성능이 다른 집은 2, 3년 살다 보면 결로의 문제라든가 누수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린 건 똑같은 집이라면 매매보다는 건축이 훨씬 더 비용적으로는 저렴합니다. 이것은 유통 구조만 봐도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이라는 것은 실물 내가 현금을 내고 내 물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리스크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건물을 다 세워서 분양하는 집 같은 경우는 그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일정 부분의 모든 현금이나 금융 리스크나 분양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다 지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에 대한 비용이 절대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에 대한 비용, 금융비용 이런 거에 대한 마진들을 충분히 다 녹여 넣어놨기 때문에 똑같은 집이라면 절대 분양주택은 저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저렴하다면 그것은 대량으로 지어서 수십 채, 수백 채를 분양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경우는 또 반대로 금융비용이 상당히 커지고 PF 대출이나 이런 이자에 대한 금융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계되고 나면 일반적으로 내가 집 한 채를 짓는 경우다. 그러면 매매보다는 건축이 훨씬 더 비용적으로는 저렴합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보시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계시면 건축이 일반적으로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금액적으로는 훨씬 더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매매하는 방법.
그거보다 좀 더 발전된 완벽하게 건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 요지, 세 번째, 건축물을 가장 저렴하게 얻기 위한 방법은 저는 경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장면을 하나 보실게요. 이 집 같은 경우는 딱 보기에도 철근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내 지분의 토지만 하더라도 약 한 29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물은 전체 면적은 연면적이겠죠? 80평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2층이라고 이 집은 2층으로 보이니까 뭐 40평, 40평, 혹은 뭐 45평, 뭐 35평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져 있을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경매 초보하시는 분들은 여기 지분이라는 말 때문에 대부분 뛰어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풀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또 경매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싼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80평대 건물을 콘크리트로 현 시세로 짓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못해도 평당 7, 800.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집 같은 경우는 징크로 이렇게 외벽을 감쌌고요. 그리고 지붕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외벽을 보면 이런 석재 재질로 해가지고, 요즘에 이런 것들은 타일재로 나오기도 하고 해가지고 100% 돌은 아닐 거예요. 뭐 세라믹 소재라든가 판지 요소로 좀 많이 나오고요. 앞에 같은 경우는 석재 데크는 아니지만 방부목이나 뭐 방킬라이 같은 데크도 꽤 넓게, 못해도 한 7, 8평 정도는 돼 보이죠. 그리고 창호도 보면, 뭐 이걸 창호를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이 컬러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절대 저렴한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건물 자체 가격만 하더라도 못해도 6, 7억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긴 땅도 190평이라는 것을 포함하게 되면 못해도 이 금액은 상당히 치솟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똑같이 건물만 콘크리트로 80평 지으려고 하더라도 요즘 뭐 이 지금 경매가에 감정가에 나온 금액을 충분히 앞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떨어졌고요. 제가 이 물건을 처음 봤을 때 지금 현 시세, 그냥 이걸 매매만 하더라도 이거보다 현 시세는 훨씬 더 뛰어오를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경매로 나올 물건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경매가 취하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물건이 계속 진행됐다면 지금 이런 똑같은 건물을 지으려면 땅 사고 뭐하고 하면 최소한 10억이 좋게 넘을 텐데, 물론 지역이 더 좋아가지고 수도권 인근에 이런 건물 80평짜리 콘크리트 건물을 짓고 땅까지 매입을 하려고 하면 뭐 20억, 30억은 좋게 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경매가가 한 4, 5억 단에서 형성되는 게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정도 오면은 아직 초보자들은 지분 물건인데 괜찮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 잘 보시면 건물은 전부인데 토지 같은 경우는 지분을 나눠져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대로 돼 있는, 즉 대라는 것은 건물이 올라가 있는, 내 땅이 올라가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100% 소유가 돼 있고요. 일괄적으로 저한테 매매를 하는 거고요. 다만 도로 부분은 이렇게 지분이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분 경매라는 건 상당히 고수들이 접근하는 경매 방법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택지를 개발할 땐 너무나도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내 필지는 온전하게 내가 갖지만 도로 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일반적입니다. 도로 지분은 일정 개인이 소유하게 된다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고, 심지어는 건물을 올릴 수 없는 상황에까지도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택지를 개발하게 되면 도로 부분은 지분을 나누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다음 물건도 한번 봐볼게요. 이런 건물의 형태는 대부분 경량철골이나 경량 목구조로 대부분 지어지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도 뭐 자세히 보면은 철근 콘크리트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량 철골이나 경량 목구조 형태의 집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보면은 대지 지분이 벌써 150평, 내 지분이 있고요. 그리고 건물 연면적이 60평이기 때문에 30, 30 나눌 수도 있고요. 토지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물 면적에 제외해서 들어간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법원 물건으로 나온 경우는 아마 토지 부분까지 다 해서 연면적으로 산정이 돼서 60평으로 됐을 겁니다. 그런데 경매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매 사이트 보면 이게 다 지분으로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로 부분이 지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빨간색은 일반 초보자들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보면 내 땅이 서 있는, 물론 여기는 아직 대로 전형은 되지 않고 아직도 임야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 지분으로 나눠져 있는 이 부분은 도로 지분일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내 지분은 한 270여 평 되고요. 집 건물 자체는 한 70평대, 60평대 되는 거고요. 이런 거는 조적 벽돌로 아마 쌓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요즘 파벽도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조적 벽돌 집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부분 데크는
뭐 목재나 아니면 방킬라이 세라믹 소재로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다. 건물은 전부고요. 토지가 지분인데 토지도 보면 보시죠? 도로 지분만 나눠져 있고 이 그림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택지를 개발하면서 이런 각자 필지들은 다 개별 소유가 가는 거고 이 개별 지부로 들어가기 위한 이 도로 지분은 n분의 1에서 각자 소유해서 갖는 경우입니다.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전원주택을 갖기 위한, 단독주택을 갖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좀 아시면 좋고요. 가장 단순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라도 건축적이나 부동산 지식이 전혀 없으면 속된 말로 겉만 이쁘게 포장한 것을 비싸게 주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간편한 방법은 매매지만 그것도 쉽게 접근하지 마시고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건축을 하는 방법인데 건축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분양하는 집, 겉이 번지르르한 집보다 건축이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유통구조상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비교해놓고 이게 더 싸던데 하면 제가 그 속까지 다 들여다보면 절대 똑같은 가격에 분양주택이 더 저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절반 가격에 얻는 방법은 경매를 통해서 즉 지분 물건들을 공략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이 정도 설명은 대부분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경매 물건들은 내가 원하는 집이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5, 60평대 집 이하의 집들은 집 구조가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현관에서 주방 거실, 화장실, 세탁실, 다용도실, 계단실, 위로 올라가면 가족실, 방 2개, 화장실 이 정도의 구조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구조상의 문제는 크게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인테리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금액으로 인테리어는 최고급으로 하셔도 비용적으로는 저렴하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공부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런 공부들을 이 채널을 통해서 다양하게 습득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전원주택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린 3가지를 조금씩 공부를 하셔서 우리가 현명한 방법으로 전원주택을 얻으시고 성공하는 부동산 투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